안녕하십니까, 박병웅입니다. 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다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래 가끔씩은 얄밉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중권.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진중권 씨가 아마 전북대 교수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굉장한, 그때는 저도 뭐 이제 김대중 씨 팬이었으니까 그 여러 상황 중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게 전부 뭐 제 생각 같지는 않지만은 어쩔 때는 정말로 그 사안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재명 유일체제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제하에 글을 써놨습니다.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선사례를 치고 있지만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맬 생각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이다. 어차피 다 예정된 절차라 새로울 거 없는 얘기다. 이 대표는 말도 못 꺼내게 선사례를 치고 있지만이라는 말이 흥미롭다. 그가 연임하리라는 것은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이미 예정된 게 아닌가. 밖에서는 다 아는데 민주당 사람들만 모르니 아마 대내비인가 보다.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죠. 민주당 사람들은 모르는 대내비인가 보다.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으로 모자라 구겨진 대표님의 체면까지 알아서 펴드리는 저 깨알 같은 아부정신. 어차피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로 낙마할 가능성이 높으니 개딸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후계자 자리를 침발라 놓으려는 것이다. 우리 진중규 교수가 정 최고위원이 동을 뜨자 지도부 전체가 앞다투어 추대운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께서 계획 국회를 연임을 결단해 주십시오. 이 대표 추대운동이나 1950년대 이 박사 추대운동이나 본질은 동일하지 않겠는가.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숙청으로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된 것처럼 민주당에선 공천이라는 이름의 숙청을 통해 이재명 유일체제가 완성됐다. 그 결과 지도자와 대중의 직접적 결합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정당이 탄생했다. 심지어 김용민 같은 강성조차도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수박 취급을 받는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대선 레이스에 유리하다는 의견조차 허용이 안 되는 것이다. 아마 김용민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안쓰럽지만 어쩌겠는가. 그게 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천국인 것을. 등질적 집단엔 다양성이 없고 다양성이 없으면 고를 일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선거가 사라진 것이다. 원내대표 선거처럼 국회의장이나 당대표 선거도 사실상 한 사람이 추대하는 찬반 투표로 치러질 것이다. 어디 무서워서 출마하겠는가. 오늘 낮에 보니까 추미애가 될 줄 알았는데 우원식인가요? 그 사람이 국회의장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그 잘난 당원 민주주의의 결과라니 어쩌겠는가. 문제는 이 민주주의의 자살이 민주당 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원래 집단이란 안으로 동질성이 강해질수록 밖으로 배타성도 강해지는 법. 파괴의 에너지는 바로 밖을 향하게 된다. 그 생각을 참 이런 문장력을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진중규 교수가 부러운 그런 참 문구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중립의 의무를 부정하는 발언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민의의 전당해야 할 국회를 한 당파의 투쟁 무기로 바꿔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들이 공개하는 것은 의의 민주주의 제도 자체다. 입법부의 본질을 변절시키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대장동 변호사로 이번에 당선된 이 대표의 측근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압도적 의석의 힘으로 사법부마저 자기들의 통제하에 놓겠다는 얘기다. 이게 어디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겠는가. 민주당에선
이화영의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7일 선고를 앞두고 이화영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말라고 판사에게 요란한 압력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란 말 속엔 사법부만은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답답함이 담겨 있다. 그게 상권분립이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곧 사법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를 말한다. 그게 두 야당 대표를 비롯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꿈이기도 하다. 입법부와 사법부 다음의 목표는 행정부다.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젠 행정부의 권한까지 넘보는 것이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에 이 법률 이연 소지가 크다. 통상 이런 포퓰리즘 공약은 선거 때 재미 좀 보다가 선거에는 없었던 걸로 하기 마련인데 선거가 끝났는데 이연의 위험까지 무릅써가며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 바로 지도자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이기 때문일 거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겨냥한 이 모든 월권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대선이 아직 3년 남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아예 헌법을 고쳐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표결 의석수를 180석으로 하향하겠노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경우 정말 이 대표가 비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 의미에선 여의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선거라는 제도가 사라진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병적 현상이 일개 정당을 넘어 국가의 시스템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는데 물론 가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경향은 분명 위험하다. 그렇게 된다면 참 조정식 이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했던 물론 떨어졌지만은 또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 192석인가요? 야당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내막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창수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했어요. 여러 번 이제 법과 원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좀 식상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3, 4일 전에 그 방송을 할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찰들은 사안이 있으면은 그렇다고 다 수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고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계속 수사하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빨리 내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죄 없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이창수 서울 그 중앙지검장이 죄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검찰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그런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답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라도 아니고 검찰들 법관들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나라잖아. 국민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임한 거죠. 권한을 임해갖고 당신들이 대통령 5년 다스려봐라. 법관들 당신들 해봐라. 국회의원들 4년 해봐라. 이렇게 임을 해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놀이터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소명의식을 갖고 국관리에 충성을 하고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들, 또 대통령부터 책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